모닝 19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 339 밑에서 7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네. 메일을 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바로 해빙이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묵직한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듯 목과 어깨가 뻣뻣해졌다. 귓가에는 듣기 싫은 잡음이 왱왱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거센 태풍이 휘몰아쳤다. 이건 빨간불이야. 불안과 걱정은 모두 가짜 목소리였어. 남들이 하는 말에 동요하지 말아야겠어. 그래도 판단을 딱 한 거예요. 메일을 이서윤님 메일을 보고서 해빙을 딱 해야 되겠다. 답답하고 이런 거는 가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해빙, 편안함을 선택을 해요. 신기하게도 해빙을 할수록 내 결정을 도와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해빙을 하면서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환경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정을 안 해요. 왜? 이 상황을 보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안 될 것 같아서 결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안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게 결정이에요. 안 될 것 같다는 내 생각이. 그쵸? 그래서 저게 정말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먼저 내가 결정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어딜 간다, 듣는다, 한다, 결정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순간순간 매 순간 그런 것들을 모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결정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정하면 모든 게 따라진다는데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죠. 네. 왜 안 할까요? 습관대로 하려고. 원래 습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안 해요. 결정하면은 이게 뭔가 내가 다른 삶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해야 돼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모든 게 해빙을 할수록 결정을 도와주는 사건이 생긴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지금 1월 보니까 이제 넷째 주예요. 31일이 있긴 한데 딱 7일 남았잖아요. 뭔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감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달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거기에 맞는 환경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다가 이제 그 누가 그러셨는지 잊어버렸어요. 뭐 저희가 이제 기적 수업방에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이 올라가는 것도 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도 뭐가 안 돼요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 읽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그 느끼기 하고 뭔가 느끼기 하고 이런 해빙,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찾아야 되는데 풍요로움 찾기 이전에 내가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느낌들이 안 좋은 거를 차라리 그 시간에 느낌이 안 좋은 거를 느끼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우리가 자꾸 뭔가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없애서 좋아지게끔 탁 바뀔 수 있게끔을 가르쳐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이걸 하면은 훨씬 더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 그래. 그 순간순간에 그 안 좋은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느끼기를 하고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정이 안 될 때는 어떤 걸 판단하고 안 좋은 건 또 느끼게 하고 뭔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거를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1월 언제였죠? 한 7 일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열흘 넘게 7일 날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집에서 다시 사무실로 나오려니까 그때 한참 추우니까 '아유 따뜻하다.'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따뜻하니까 나오기 싫은 거 한참 추울 때라서 아침에 춥게 사무실 나와서 막 히터 틀고 막 이게 인제 정신없이 막 그냥 가동될 때는 몰랐는데 스탑돼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다시 이걸 세팅해서 나오는데 저 혼자 "아니야. 따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아. 여기서 해도 뭐 별 지장 없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뭔가 이런 막 이렇게 저한테 인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또 막 "그래 내가 일찍 나오니까 우리 또 누구도 일찍 나오시는데 몸도 좀 그런데 내가 늦게 나가면 또 늦게 또 제가 늦게 나오니까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주변의 상황을 막 끌어다가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래 놓고 또 무의식의 한편은 또 제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인제 두 개가 인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데 노트북을 저녁에 인제 안 들고 온 거를 아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도 집에 인제 사무실로 '일찍 가야 되겠다.' 하고 맞춰서 또 준비를 하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며칠. 그러니까 막 이게 원래 상태에서 이게 두 가지를 아는데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막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근데 또 집에 있으면 편안함이 있긴 한데 뭔가 또 나왔을 때 그 에너지라든지 제가 일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인제 제가 있는데 그게 행동이 하게 되고 집에 있으면 느릿느릿하게 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집에 밖에 나오면 착착착착착착 막 빨리빨리빨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증진을 착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면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거 막 하니까 뭔가 저는 아직 일을 할 거고 더 많은 돈을 엄청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집으로 들어가서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정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결정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몇 시에 또 나가야 되겠다.' 더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5시 5:10 에 나오던 게 막 점점 늦어지고 이러니까 허둥지둥 되는데 이게 지각하는 습관도 있거든요. 그 원래대로 되는 거는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궤도로 들어갈 때는 결정 결정을 확고하게 결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끝나고 나면 다 하나하나 다시 세팅해서 그냥 내가 하루 일어나는 거, 출근하는 거,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월 말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모든 것들을 결정을 제가 인제 목표잖아요. 내가 목표? 그걸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건 결정한 거는 다 된다는 거죠. 다 되는데 내가 결정 안 하면 무의식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원래 그 상태대로.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다. 결정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운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부자의 길, 행운의 길로 인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서윤의 메일을 받고 며칠이 지난 뒤 의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라는 부동산의 전화였다. 전화를 통해 중개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다. 아파트 값이 몇 달 사이 3억이나 오른 것이다. 3억?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5년을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다. 기계론적인 게 인제 한정적으로 내가 시간과 이 노동과 뭐 어떤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벌었을 때는 진짜 모든 것들이 500만 원에서 5년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저금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막 그럴 때는. 그런데 이런 큰돈이 뭐예요? 그런 큰돈이 들어오게 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나는 해빙이 불러온 기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사표를 썼잖아요. 그 책을 써야 되겠다는 걸 결정했잖아요. 안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돈이 없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나는 뭘 해야 되겠어.'라고 할 때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계속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여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는 같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작은 경험들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저거 꼭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뭔가 막 이런 투자하는 건 몸에다 하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몸보다 더 중요한 본체, 에너지, 의식, 이게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본체가.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정신세계, 그죠? 정신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에너지가 확장되는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보이는 거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돈과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안 하는 거죠. 그럼 삶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의식이 확장되는, 무한대로 확장되는 이런 쪽으로 더 시간을 쓰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막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결정하고 나면 온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해빙이구나. 해빙이 만든 세상에 이런 것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날 저녁 집을 판 것을 기념하여 우리 가족은 유명한 프랑스 식당을 찾았다. 남편에게는 멋진 양복을, 아들에게는 근사한 기차 테이블을 선물했다. 식당에서 향이 좋은 와인을 마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행운의 길을 택한다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용기를 내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줄을 서 있는데 손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바라본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늘 목에 걸고 다니던 회사 출입증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의식에 뭐 안 갈 거야 하고 확정을 안 하니까 그냥 쪼개트렸죠 뭐. 쪼개진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쪼개지게 만든다니까. 내 무의식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올 연말에 뭐 얼마를 번다. 어? 뭐 이런 것도 결정하시라니까요. 1,000,000원을 번다. 벌고 나서 무엇을 할까? 1,000,000원 벌고 나면 내가 기분이 어떻게 좋을까? 무엇을 할까?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올까? 매달 1,000,000원이 들어온다면 모아서 한 달 가정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올까? 그럼 제주도 가서 행복하게 막 즐기고 막 바닷가 막 있죠. 여행하는 거를 행복하게 막 생각을 쫙 하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한 달 그렇게 되려면 또 인제 한 달 한 달에 어떤 그걸 세팅해 놓고 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한 달 한 달 1 월부터 해서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되지가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결정을 이미 된 모습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죠.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월말인데 매출은 하지도 안 하고 되지도 않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온 게 인제 지금까지 어떤 삶이잖아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 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모든 게 바뀐다. 그쵸? 바닥에 떨어지거나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뭔가 볼 때는 받은 것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었겠죠. 갑자기 그냥 멀쩡하던 게 반이 짜자작 갈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했던 거라서 그게 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플라스틱이 두동강이 나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건 해빙이 알려주는 신호야.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는 당장 사무실로 올라가 사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본인이 이제 뭔가 확고한 게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사표를 써야 되겠다. 책을 쓰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직장 그만두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결정이 진짜 옳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인제 이서윤 님
홍주연 님이 홍서윤이 아니라 홍주연 님이 이서윤 님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메일이 왔을 때 느낌이 '아 이게 뭐 벌써 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너무 웃어 죽겠는 거예요. 들어오셨나? 상태가 상태가 홍서윤 님 들어오셨네. 맨날 홍서윤 찾으니까 들어온 건지. 아 오늘 이분은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의식에서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뭔가 일이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핑계 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아빠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뭐 애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상황이 딱 보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해야 될 건 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딱 심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흔들림이 없죠. 없어요. 전 제가 인제 3년 전에 인제 2월 1일 되면 이달 말 되면 이제 친정엄마가 3년 돌아가신 지 3년 됐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도 저희 엄마가 인제 암이 저희 엄마도 암이었거든요. 요도관 암. 돌아가시기 6 개월 전에 앓은 게 암이었어요. 9월 달에 앓았으니까. 그래서 그 서울에 그래도 삼성병원에 인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한 3년 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있었거든요. 치매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소변줄을 꽂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니까. 빼버리잖아. "이게 뭐야?" 그러고 막 그 왜 닌겔도 이렇게 자다 깨서 이게 쏙 빼버려요, 치매 있거나 약간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인제 수술을 한 거죠. 이게 소변줄을 꽂을 수가 심할 경우는 꽂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때도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가야 저랑 올케랑 같이 병원을 이렇게 제가 1 주일 내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해 왔던 게 있고 이걸 제가 완전히 내려놓고 이것만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공부하는 거 딱 공부하는 거 꼭 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공부하고 목요일 날 공부하고 나서 서울을 또 인제 공부하고 나서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가고 일요일 날은 또 잠깐 가서 수업을 하고 가서 있다가 또 인제 올케하고 또 교대하고 뭔가 이게 시간을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은 딱 맞춰서 서울에는 또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제가 할 거는 딱 맞춰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제 일은 해요. 그래 놓고 또 그때 차가 인제 거기다 세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이 또 이렇게 좀 비는 거예요. 엄마 인제 편안하게 주무실 때. 그 이제 얼른 소비자한테 연락해 갖고 쏘카 그거 해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구리까지 갔다 오고 사이사이에 막 일을 다 하거든요 저는요. 엄마 볼 일은 보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예요? 해야 되겠다는 거 안 해 놓으면은 뭔가 탁 아프면 탁 손 내려놓고 거기에만 막 몰입을 하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당겨 오려고 하는 게 힘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제 저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제 저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왜 이렇게 태어났지?' 돈 벌려고만 정신없이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바뀌는 거, 의식 성장하는 게 내가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편안하고 즐기는 어떤 가짜 내가 즐기는 거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무감정하고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서 사랑으로 가야 되고 행복으로 가야 되고. 그쵸? 집착하고 막 그랬던 거에서도 또 가야 되는 거고 분노에서도 행복으로 가야 되고 자존심, 자부심도 내려놓고 행복으로 가야 되고 용기를 내지만 더 용기를 내서 또 가야 되는 거고 중립으로 흔들림이 없지만 더 사랑으로 가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아직도 한 번씩 화가 나면 '씨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거 아직 수용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거든요. 막 욕 튀어나와요. 어떻게 화나면 저도 분노가 정말 많아 가지고
분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 350에 수용이 되려면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이 의식이, 에너지가, 사랑이 찌그러지는 에너지가 뭐야? 사랑이 온전히 내가 있잖아요. 네. 완전 사랑으로 회복이 되려고. 그래서 목적지가 이유가 그거예요. 행복하려고. 사랑이 회복이 되려고.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릴 때 사건을 찾으려면 밖에 있는 거를 보고 내 안을 봐야 돼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 안을 봐서 내가 무엇이지 어릴 때 사건과 연결시켜서 계속 찾아야 돼요. 근데 자꾸 뭐예요? 밖에서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부인이 바뀌었으면, 남편이 바뀌었으면, 애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밖에 있어요, 아직. 그거를 안으로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들고 와야 된다.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자꾸 밖에 외부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와서 찾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이제 많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지만 또 밖으로 생각을 던져놨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도 내 안에서 있는 걸 거야.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이 꽤 오래되신 분이 다 뭐야? 이건 찾아놓고 제 거인 거죠? 그러고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이 꼬라지가 보기 싫고 이게 문제가 저게 있어요. 근데 제 거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공부가 되신 지 아직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이 잘못인데 저 부인이 잘못이고 내 남편이 잘못인데 왜요? 왜요?' 아니죠. 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외부에서 해결할 거를 자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의식이 성장되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밖에 게 아니라 내 안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딴짝방 들어오셨다가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런 거는 좀 기본으로 하셔야 수업 들어가시면 계속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좀 더 쉬워질 텐데 밖에 걸 보고 밖에서 느끼는 느낌이 뭔지를 자꾸 찾아가서 나한테 다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음. 해 보셔야 돼요.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어느덧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박스에 짐을 챙기고 모두와 인사를 나눈 뒤 사무실을 나왔다. 빌딩을 나서는데 온몸에서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짜릿하대요. 너무 잘했다는 막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 올가맸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다니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이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은 심정이요. 여러분들도 매트릭스에서 나오세요. 자꾸 저도 벗어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를 알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릴 때 사건으로 나를 세팅했고 한정 지어 놓은 거 있죠?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 한계 짓고 있는 저도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돈 벌고 그냥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한 번씩은. 막 하기 싫을 때, 내 찾기 싫을 때. 행동하기 싫은 것보다 내 감정에서 더 한층 더 나가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해방감, 자유로워진 거를 진짜 행복해지고 사랑이고 그거에서 벗어났을 때 엄청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머리가 염색한 거예요? 원래 머리가 갈색이에요? 박은혜님 아드님이? 염색한 거예요? 이쁘게 머리가 반짝반짝반짝한데 갈색이에요. 염색했구나. 멋있네. 멋있게 됐어요. 몇 살인지. 몇 살이에요? 10 살? 아. 재건이는 몇 살이었지? 제일 어린 사람. 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윤에게 메일을 쓰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뒤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느지막하게 눈을 떴다.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할 것도 숨가쁘게 채워질 일정도 없었다. 늘 바쁘게 울리던 휴대전화는 잠을 자듯 조용하기만 했다. 이제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내 시간, 내 시간의 주인은 뭐예요? 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요.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상했어요. 왜 직장 생활할 땐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자기 관리를 하시던 분이 왜 여기만 오면 자기 관리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자기 관리를 자유롭게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근데 직장 생활은 자기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대로 그냥 막 왔다 갔다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기계론적인 기계처럼 움직여. 근데 여기서는 뭔가 기계처럼 움직여 놓은 뭔가 그게 세팅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어때요? 내 시간과 나를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유로워지는 속에서 거기 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 관리가 되는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의 관리를. 그쵸? 그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정신세계에서. 예.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의식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관리가 잘 될 거예요. 그 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부에서 본 느낌, 남편 때문에 느껴지는 거, 부인 때문에 느껴지는 거. 저는 남편 때문에 의부증이 있었죠. 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쵸? 느낌이 싫고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쵸? 지금 30년 째, 20살 때 만나가지고 23세 결혼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55이면 32년이 돼버렸네 그냥. 32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저 남자가 날 버릴까 봐 이제 막 그렇게 봤던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가 계속 인제 30년 넘게 그게 있었는데 남편을 보고 그거는 그 이전에 뭐예요? 그 남편한테 느꼈는 그 느낌이 저 남자가 나를 버릴까 봐 했던 게 결국은 뭐예요? 3살 이전에 엄마가 동생 낳으면서 '엄마가 날 버린 거 아니야?'라는 그 느낌으로 남편한테 느끼고 또 세상에 자꾸 근무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쵸? '나를 거부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찾아서 3살 이전의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야 내가 사랑이 더 회복이 되고 내가 사랑이 더 회복이 된 상태면 돈이 나를 좋아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분들도 서로 좋아하게끔 되어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지고 하는데 운명이 시간이 쪼금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이 빠르게 찾는 분은 아직 못 만났고 더 빠르게 찾는 분도 아직은 만나진 못했어요. 그쵸. 아직은 근데 있을 거예요. 있겠죠, 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께서 팔자소관대로 운명대로 쫙 가시는 거를 운명대로 가면 천천히 갈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지만 운명을 확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게 시크릿인 거예요. 뒤집어서 내 무의식 안에 이 성공이라는 또 다른 것들을 여기다 확 넣어 주는 거예요. 내 운명이 아닌 다른 새롭게 그거를 세팅해서 이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돈으로 무슨 억조라고 해도 그 가치를 매길 그러니까 돈이라는 물질로 가치를 매기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몸 하나 자고 강의장 안에서 듣는 거, 비용 같이 내는 거, 먹는 거,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는 거 그 비용을 내고 와서 들으라고 무료로 들어주는 무료로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말귀를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못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또 뭐냐면 어릴 때 갖고 있던 걸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난 버려질 거야. 그래서 난 버려지면은 성공하면 안 돼. 돈을 더 벌면 안 돼.'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달라지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봐요. 그래서 바뀝시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5 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한 해가 바뀌기도 하고 또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아마 제가 계속하고 있다면 '어머 벌써 12 월이에.' 이럴걸요 금방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올 연말 딱 지날 때 '아 행복하다. 어머 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야 내년에 막 여행 가는 것도 가고 뭐 있잖아. 자유롭게 막 아이들한테도 자유로워져야 되죠. 물질하고 시간하고 막 뭔가 자유로워야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유로워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르시면 전화 이거 끝나고 전화 주세요. 7417 32 아셨죠? 알려드릴게요. 뭔가 갈등이 있다 전화 주세요. 끝나고 전화 주셔도 돼요. 끝나고 났어요. 시간이 있어요. 7시 반까지. 전화 주시면 돼요. 010-7467-3221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뀝시다. 내 운명 팔자대로 뭔가 이렇게 왔던 거를 바뀌어야 한다. 예. 원래 하고 있던 습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심상화도 하시고요. 심상화를 어제 제가 또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심상화를 이렇게 하는 거고 저녁 때는 이걸 하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았을 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자라 어제는 저도 느끼면서 잤거든요. 아침에 더 행복한 거예요. 자꾸 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몰라서 전화로 다시 상세하게 알려드렸더니 "아." 라고 하시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전화해서 확인하고 줌으로 미팅을 해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식으로 대충 생각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올 연말에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자고요. 아시겠죠? 네. 끝나고 심상화하세요. 내일 6 시에 또 뵙고요. 네. 음성 해지시켜 주시고요.